안녕하세요. 1월 14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현대차가 달라졌습니다. 현대차가 테슬라가 되는 걸까요? 테슬라가 되겠죠. 한 7, 8년 전부터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전기차가 지금처럼 확장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현대차가 가장 유리할 것이다. 왜? 그동안 현대차는 전장 부분은 가장 앞섰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엔진과 미션이 상대적으로 다른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약했던 엔진과 미션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현대차가 가장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현대차가 드디어 달라졌죠. 단순히 이번 CS 쇼에서 선보인 아틀라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현대차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오닉 굉장히 좋잖아요. 차가 전기차 시대에서 현대차의 위상은 사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발표됐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테슬라 FSD,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아마존의 죽스인가요?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들. 이제 이게 현실화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 개선하고 정부 지원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기반인 거죠. 어제 시장에서 나타났던 가장 화려한 부분은 현대차의 명백한 부상, 그리고 현대차의 상승이 가져다주는 부수적인 부분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로봇주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테마성 움직임으로 인식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램보 로보틱스를 인수했고 LG전자가 로보티즈를 가져감으로써 그래도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판이 좀 커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고 시장에서 움직임은 테마성에 무게중심을 더 두는, 그러니까 어떤 실증적인 어떤 실체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구성되어서 진행된다기보다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테마성 움직임으로 분리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이제 명백하게 로봇 기업으로서 탈바꿈하고, 그리고 단순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에 이 시대를, 글로벌 자동차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시장에서 인지되면서, 이제 단순히 로봇주는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큰 섹터로서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로봇 ETF가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고 생성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단순히 로봇주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테마성으로 분류하는 그런 상황을 넘어섰다. 그래서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린 거죠. 현대차가 사실 이제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전자 로보티즈 이렇게 좀 압축되어 있던 상태에서 현대차가 들어오면서 판을 완전히 바꿔버림으로써 주식시장에서 로봇주는 기존의 반도체, 자동차, 방산, 조선 등등과 동등한 하나의 큰 섹터로서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주식시장에서 로봇주들의 급등으로 연결됐죠. 그리고 로봇주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급등했던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클로봇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예전 같았으면 쉬어가고 후발주들이 움직이다가 말아버리는, 그리고 시세가 좀 소멸되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발전했다면, 지금은 하나의 굳건한 섹터로서의 자리매김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그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뒷받쳐주는 어떤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발주들이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들로 발전했죠. 어제 오후에 유로메카도 급등했고, 오전에 T로보틱스도 급등했는데, 이들 로봇주들이 또 움직였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AMR, 제조 현장에서 물류 로봇이죠. 물류 로봇이고,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산업 로봇이잖아요. 협동 로봇, 로봇팔 같은 거, 그리고 제어 장치 이런 쪽인데, 얘네들도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한다
로봇이다라고 발표하자마자 급등을 해버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로봇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 이제 완전히 섹터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 누구 때문에? 현대차 때문에. 그 현대차, 예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현대차와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은, 핵심적인 종목은 현대오토레보다. 근데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했죠. 꾸준히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사실은 주가가 15만 원대에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던 종목이 급등을 하는, 이거는 뭐 지금 사실 좀 늦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늦은 게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랑 현대차의 시가총액 추이를 비교해 보면, 이전에는 시가총액 비중이 한 10대 1 정도 왔었는데, 지금 820조 대 75조니까 11배 정도 차이 나니까, 최근에 현대차의 행보를 감안한다면 이 격차는 좀 더 좁혀질 수도 있고, 더불어서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레벨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까지 레벨업이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하에서, 삼성전자 현재 시가총액 821조인데 1000조 가게 되면 현재 75조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대차, 지금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정확하게는 80조를 넘었었죠. 어제 83조인데 지금 현재 10대 1 정도 수준인데, 얘도 100조 넘어가는 거고요. 현대차도 100조 넘어가게 되고, 현대차가 100조를 넘어가게 되면 지난 2010년도에 나타났던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가 주도했던 차화정이라고 해서 움직일 당시에 현대차의 시가총액 레벨업 현상들도 지금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레벨업 되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상승의 원동력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완전한 모빌리티, 로보틱스 기업으로 변신. 뭐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지만 사실은 이제 옵티머스 로봇, 그다음 스페이스 X와 결합해서 우주항공위성 스타링크와 이용해서 뭐 인터넷 등등의 종합 디지털 회사잖아요, 사실은. 그런 식의 변모를 한 것처럼 현대차도 그렇게 변모를 하게 되면 기존에 평가받던 시가총액 레벨 구간에서 벗어나는, 새롭게 도약하게 되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시가총액 100조를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부분은 결국은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또 자율주행은 어디로 연결되나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주행은 2차전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의 전반적인 시가총액 레벨업이 동반된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에 가장 많은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들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레벨업이 본격화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의 점프업이 시작됐다. 지금 현재 시장 엄청난 시장이다. 그리고 작년 4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대세 상승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찍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 알고 있는 얕은 상식,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지식, 상식들은 다 무용지물이다.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새로운 현상들이 너무 빠르게 막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봤던 잣대, 산업계, 경제계, 산업계를 별도로 놓고 주식시장만 딱 놓고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죠. 뭐 차트상으로 주가가 얼마 올랐네 말은 이런 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봇이 가장 큰 버블을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완전히 시장 밑바닥에서부터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로봇, 2차전지, 자율주행, 에너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 부분들이 결국 시장을 계속 끌고 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쪽 저쪽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더 과감해져도 되고, 물론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변동성이 크니까 어떻습니까? 따라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조금 기다리면 된다고. 기다리면 또 살 기회를 계속 주니까요.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비중을 계속 좀 높여나가야 되는. 저희 매매폴더 같은 경우도 항상 종목들이 비중이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지금 보면 로봇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어느새 로봇 비중이 이미 제일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도 뭐 고영,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유로메카 이런 거 막 치고 가니까 수익이 막 퍽퍽퍽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어느 날 한꺼번에 빵 사서 주식을 이만큼 담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시장의 형태들을 대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매폴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막 떼돈을 벌어들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단기 급등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매수하러 들어갔는데 그날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 다음 대부분 또 반납하고요. 매매폴더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어긋나지 않는, 시장의 형태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대응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을 내 포지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엉뚱하게 터지는 일 잘 안 하게 되는, 여러분들께서 매매 한번 잘못하면 그냥 확 터지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방어해 나가는 거죠. 그게 매매폴더가 가진 장점이고,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폴더를 통해서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시장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형태의 시장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명확하게 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온전히 여러분들 걸로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 벌써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어제 뭐 로봇주들 급등했으니까 아침 또 조금 올라가면 또 맞겠죠. 그리고 어제 바이오들이 많이 맞았는데, 바이오들도 아침에 더 맞고 막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바이오 다시 돌릴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막 지금부터 주식 안 팔면 폭락하는구나,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사면 내일 못 사는구나, 아닙니다. 내일 되면 또 사고 모레 되면 또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신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 사실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지금 시장 언제까지 가는 시장이다? 2027년까지 가는 시장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SK하이닉스 시가총액 700조 가면 코스피 지수 6500포인트다. 그거 두 개만 해도. 지금 4600포인트잖아요. 아직도 여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가면 삼성전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차, 전부 다 레벨업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들, 엄청나게 큰 시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